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꼬마 아파트가 있던 그 동네였습니다. 저기가 우리 옛날 집 동네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화면을 보았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애들아. 왜요, 할머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너희 부모님이 손해를 봤잖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 없었어도 너희가 그 집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얇은 담요를 걸친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진 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 재개발 아파트가 최근 4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비친 아파트 단지가 낯익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던 그곳이 지금은 높은 신축 아파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미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 영수가 나왔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한 노인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영수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우리가 살던 동네예요. 영수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니, 저기가.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재개발 후 시세 상승률, 주변 학군 정보, 교통망 확충 계획. 하나하나가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숙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40억 놓친 거네요. 하. 웃음은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노란 표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낡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작은 아파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주름 하나 없던 미숙과 영수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꼬마 아파트였지. 미숙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건물을 쓰다듬었습니다. 빌라 같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외벽은 연두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계단은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어린 두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와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그 집은 부부가 결혼 후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회사의 경리였고 미숙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는데 미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 삐걱거리던 나무 계단, 햇볕이 잘 들던 작은 부엌, 아이들이 뛰어놀던 좁은 복도, 그리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눈물. 미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0억이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한 것은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기 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던 집이 40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후회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운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숙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옳았을까? 제시도 산호인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자. 수정해줘 챕터 1. 40억의 아련한 충격.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얇은 담요를 걸친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진 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 재개발 아파트가 최근 4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비친 아파트 단지가 낯익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던 그곳이 지금은 높은 신축 아파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미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 영수가 나왔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영수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우리가 살던 동네예요. 영수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니, 저기가.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재개발 후 시세 상승률, 주변 학군 정보, 교통망 확충 계획. 하나하나가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숙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40억 놓친 거네요. 하. 웃음은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노란 표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낡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작은 아파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주름 하나 없던 미숙과 영수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꼬마 아파트였지. 미숙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건물을 쓰다듬었습니다. 빌라 같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외벽은 연두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계단은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어린 두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와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그 집은 부부가 결혼 후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회사의 경리였고 미숙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는데 미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 삐걱거리던 나무 계단, 햇볕이 잘 들던 작은 부엌, 아이들이 뛰어놀던 좁은 복도, 그리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눈물. 미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0억이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한 것은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기 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던 집이 40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후회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운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숙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옳았을까?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영수가 잠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펼쳐놓았던 앨범이 그대로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꼬마 아파트가 또렷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던 그 건물. 미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간 날이 떠올랐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던 영수의 땀에 젖은 얼굴. 새집 열쇠를 처음 받아든 순간의 떨림. 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느꼈던 설렘. 우리 집이에요, 여보. 당시 미숙이 영수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래요. 이제 우리 집이네요. 그날부터 그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낡은 장롱과 작은 텔레비전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다였는데 미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구라곤 얼마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자라면서 집은 점점 비좁아졌습니다. 아이들은 한 방을 함께 썼습니다. 책상 하나를 나눠 쓰며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내 공간 침범했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내 책상까지 차지하잖아. 수진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가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책가방과 교과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영수와 미숙은 부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차가운 보리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소. 영수가 말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집도 곧 재개발될 거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소? 그게 언제인데요? 아이들은 지금 자라고 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동네 슈퍼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미숙 씨, 우리 아파트 재개발 이야기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주민 동의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참 걸리겠네요. 미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미숙은 부엌에 섰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싱크대 옆 벽지가 낡아 들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걸레로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오래된 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 전학 가야 돼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미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 동네 학교는 별로래요.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애들 많대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수진이는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미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영수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오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재개발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마음에 걸립니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가족의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에서 앨범을 다시 꺼내 미숙은 지금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바깥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앨범 속 꼬마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누구일까요?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곧 갈게요. 통화를 끄는 미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요? 우리 엄마예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미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심한가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미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미숙은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셨습니다. 엄마, 미숙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왔구나.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미숙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옆에 온 영수에게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돌봐야 하는데? 영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야죠. 다른 형제도 없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숙은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이상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밥 먹자. 미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영수와 미숙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식은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가까이 있으면 돌보기 편하잖소?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요? 재개발되면. 미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지금 아프신데. 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댁 근처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동네는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팔면 여기 살 수 있을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충분하죠. 오히려 조금 남을 거예요.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적한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많고 공기가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꼬마 아파트를 포기한다는 것, 재개발의 가능성을 놓친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미숙은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행복해 보이던 그때. 엄마, 뭐 보세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옛날 사진이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우와, 나 진짜 어렸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응,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지. 저 기억나요. 계단에서 자전거 배웠잖아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사 가면 어떨까?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머니 댁 근처로.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럼 학교는요? 전학 가야지. 미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가야죠. 엄마가 힘들 텐데. 수진이의 말에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싶다.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여기 좋은데. 외할머니 댁 근처로 가는 거야. 할머니를 돌봐야 해서.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싫어요. 나 여기 친구들 있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미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 우리가 이사 가야 해요? 할머니 혼자 이사 오시면 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혼자 이사 오실 수가 없어. 영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요? 어머니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중요했습니다. 재개발의 희망도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숙아, 또 왔니? 어머니가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미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바쁜데. 애들도 돌봐야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하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이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을 나선 미숙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멀었습니다. 매번 왕복 4시간씩 걸렸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미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영수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애들은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이지. 영수가 그릇을 꺼냈습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라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소? 영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자주 가봐야겠네. 그게 문제예요. 너무 멀어서.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사 가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집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겠소? 영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동네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미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고민 있어? 같이 일하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응, 좀.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영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병, 이사의 고민, 꼬마 아파트와 재개발.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거 참 어렵네. 근데 언니, 부모님이 먼저 아닐까?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 집을 떠나면 미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재개발?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영자의 말에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아이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나란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제 다 했니?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나도 거의 다 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아이가 비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책은 이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은 옷들로 넘쳐났습니다. 애들아. 미숙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왜요, 엄마? 수진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한테 가는 거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근처로. 거긴 학교가 어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겠지.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건 싫은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알아. 미숙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영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저 멀리 재개발 예정지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저녁 영수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댁 근처 집 정보예요. 내가 부동산에 들러서 받아왔소. 영수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 사진과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면 살 수 있소. 남는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보. 미숙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정말 가야 할까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시오. 나는 따르겠소.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같이 결정해야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소. 당신이 더 마음 쓰일 거 아니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래서 미안할 거 없소. 영수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참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미숙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돈과 효도 사이에서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뵈러 갈 거요? 네. 같이 가실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가봐야 해.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가면 안 돼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힘들단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 민호 왔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보니까 벌써 나은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리해서 웃고 계신다는 것을. 영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 미숙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엄마, 미숙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쁜데. 엄마, 우리 이사 갈까 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 어디로? 여기 근처로요. 그러면 엄마 자주 뵐 수 있잖아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안 돼. 너희 집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팔려고요. 재개발 얘기 있다며. 그거 포기하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한 거요? 네. 이사 가는 걸로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도울 테니 걱정 마시오. 영수가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사 가요? 응. 할머니 곁으로 갈 거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해야겠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부동산 주인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들를게요. 전화를 끄는 미숙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아이들 상장, 작은 액자 속 가족 사진,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을 보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쌍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재개발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몇 년 안에 될 거예요. 부동산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겠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부동산 주인이 전화했습니다. 계약하겠답니다. 정말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가격도 합의됐고요. 알겠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팔린 거요? 네. 다음 주에 계약한대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새 집 계약해야겠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숙이 영수를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잘하는 거 맞죠? 미숙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영수는 미숙을 안았습니다. 맞소. 우리 잘하고 있소.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홀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첫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은 했습니다. 장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영수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 날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숙과 영수, 그리고 새 주인 부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새 주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미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숙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네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소. 우리 잘할 거요. 영수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집을 팔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펜을 놓은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짐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자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버려요? 수진이가 낡은 인형을 들고 왔습니다. 그거 내가 아기 때 갖고 놀던 거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가져갈래요. 수진이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가져가자. 미숙은 상자에 인형을 넣어 주었습니다. 민호는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짐 정리 안 하니? 미숙이 물었습니다. 하기 싫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숙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근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어. 할머니는 왜 우리 집으로 안 오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이사할 수 없단다.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치킨 먹읍시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가족 넷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자들 사이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빠, 새 집은 어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넓어. 너희 방도 따로 있고.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나 혼자 방 쓸 수 있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민호도 마찬가지고. 와, 좋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도 조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학교는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새 학교 갈 거야. 거기서 새 친구 사귀면 돼. 영수가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들은요? 방학 때 만나면 되지.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숙은 홀로 집안을 걸었습니다. 텅 빈 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키를 재던 흔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으로 그 자국을 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낡은 타일이 보였습니다. 미숙이 매일 서서 요리하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동네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녕이네. 미숙이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아쉬워요? 네, 많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영수가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행복했죠?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많이.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꾼들이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빈 방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다 챙겼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네, 다 챙겼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미숙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현관, 좁은 복도, 낡은 벽지,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미숙이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는 듯이 고마웠어. 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로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수진이가 트럭 옆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갈게.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두색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잘 있어. 미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타 있었습니다. 출발할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가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꼬마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슈퍼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보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안 울어. 먼지가 들어갔나 봐.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잘한 선택이었을까? 미숙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야. 가족을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새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여기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 새집 동네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예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달랐습니다. 창밖 소리도 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어머니 병원에 갔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미숙아, 너 매일 오니?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제 가까우니까요.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방도 하나 남았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숙네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여기 참 좋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편히 지내세요, 어머님. 영수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수진이는 반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골 넣었어요. 민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미숙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미숙아,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어머니가 활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엄마.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안 올랐네요. 네. 미숙이 물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개발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옛날 동네 이름을 쳤습니다. 꼬마 아파트가 있던 그곳. 화면에 기사들이 떴습니다. 재개발 완료, 새 아파트 입주 시작. 평당 가격 최고치 경신.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 동네 집값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보고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숙이 불렀습니다. 왜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옛날 동네 좀 봐요. 미숙이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개발이 됐네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집값 좀 봐요. 미숙이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판 가격의 몇 배네요.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미숙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팔지 않았다면 미숙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팔았잖소. 영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그만 봅시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아닐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오. 선택한 거지.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었는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물려줄 게 돈만 있는 건 아니오. 영수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놓친 기회, 잃어버린 가능성.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숙아, 어젯밤에 잠 못 잤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잘 잤어요. 미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말해봐. 엄마한테.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동네의 재개발, 오른 집값, 놓친 기회.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내 때문에 너희가 손해본 거잖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미숙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에요. 저는 후회 안 해요.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울었잖아요. 수진이가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집 이야기, 재개발 이야기.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여기서 행복했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미숙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도 계시고, 나도 여기 친구들 좋아하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손해봤지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옛날 동네는 부자 동네가 되었고 우리 동네는 그대로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엄마와 보낸 10년도 소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펜을 놓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단어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미숙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초가 켜졌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수진이와 민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원 빌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익은 풍경이 나왔습니다. 꼬마 아파트가 있던 그 동네였습니다. 저기,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엄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기가 우리 옛날 집 동네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화면을 보았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40억? 민호가 놀라 반복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수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읍시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애들아. 왜요, 할머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너희 부모님이 손해를 봤잖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실이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나만 없었어도 너희가 그 집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숙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40억이잖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네, 엄마.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과 영수는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숙이 불렀습니다. 왜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40억이래요. 들었소? 우리가 놓친 게 40억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영수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여보는 화 안 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화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내가 이사 가자고 했잖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요. 하지만 내가 우겼잖아요. 나도 동의했소. 우리 둘이 결정한 거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후회요? 솔직히 말하면 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해봐요. 미숙이 재촉했습니다. 가끔 생각은 해요. 만약 우리가 그때 참았다면 어땠을까? 영수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잖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을 것 같소? 영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집을 지키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 돌아가셨다면요.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랬겠죠. 미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잘한 거 아니겠소? 하지만 40억이잖아요. 미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숙 씨. 영수가 미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돈 대신 시간이었소. 시간요? 어머님과 보낸 10년의 시간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40억만큼 가치 있을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소.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가 미숙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 잘했소. 정말이요? 정말이요.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미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젯밤 말씀 기억나요? 무슨 말?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신 거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가 안 계셨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셨다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랬겠니? 물론이죠. 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요. 미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숙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합시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제 뉴스 본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다들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우리 할머니랑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니?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깝긴 해요. 근데 할머니가 더 중요하잖아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할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가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잘했소.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40억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돈 대신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미숙은 펜을 놓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미숙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자 씨. 미숙이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이 웃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는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요? 뭐요? 인생에서 큰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을 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누구나 그런 거 하나씩은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극복이요? 글쎄요. 영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더 행복했을까?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잖아요. 어차피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미숙 씨, 영자가 미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집을 팔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숙은 영수를 보았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숙이 불렀습니다. 왜요? 영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그때 얘기요. 집 판 거. 미숙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요. 미숙이 간청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줬소. 뭐가 궁금한데요? 여보는 진짜 후회 안 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요.
솔직히 말하면 하죠. 역시 그렇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 영수가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 아무도 몰라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집을 안 팔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소. 그럼 우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랬겠죠. 미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후회스러울 것 같소? 돈을 잃은 거? 아니면 어머니를 잃은 거? 영수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거요. 그럼 우리 잘한 거 아니겠소?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었는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을까요?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뭐요? 돈과 할머니 중에 뭐가 더 소중한지.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내 생각엔 할머니라고 할 것 같소.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미숙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만약 말이야, 우리가 옛날 집을 안 팔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 미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혼자 계셨겠지.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돌봐드려야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돈은요? 우리가 많은 돈을 놓쳤는데. 미숙이 물었습니다. 돈이야 나중에 내가 벌면 되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넌 엄마한테 화 안 나니? 왜요? 우리한테 물려줄 수 있었는데 못 줘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할머니랑 같이 산 시간이 더 소중하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왜 우세요, 엄마? 너희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민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안 울어. 기쁜 거야.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와봐. 수진이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야. 안 자고 있었어.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미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엄마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희 옆에 있어서 행복하단다.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손주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약속이에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약속이야. 어머니도 약속하셨습니다.
미숙은 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미숙은 영수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왜요? 고마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때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 아니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우리 잘했죠? 잘했소. 영수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이 순간,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미숙은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토마토 모종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숙아, 뭐해?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물으셨습니다. 채소 심고 있어요, 엄마.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라. 허리 다치지 말고. 네, 엄마.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이제 80을 넘기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미숙은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 만드세요, 엄마? 손주들 줄 목도리야.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봄인데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놔야지. 겨울 되면 바빠.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미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뜨개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왜? 엄마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걱정했어요. 이사 온다고 했을 때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걱정했지.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선물이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미숙아. 저야말로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회인이 된 딸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딸 왔네. 미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승진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미숙이 딸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수진이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럼, 잘 들었지. 축하한다. 어머니가 손녀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 옆에 있어서 배웠어요. 끈기랑 인내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곧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누나 승진했대요?
축하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 모였네. 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읍시다. 미숙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가족 5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의 승진 이야기, 민호의 학교 이야기, 어머니의 경로당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미숙은 문득 멈췄습니다.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한 어머니, 든든한 남편, 성장한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40억이었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건 이 순간들이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숙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옆으로 왔습니다. 뭐 보고 있소? 별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예쁘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미숙이 물었습니다. 잘 살았소. 영수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40억 놓쳤는데도요? 그래도요. 영수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이런 순간들이요. 가족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순간.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맞소.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승진했습니다. 우리 딸이 참 대견합니다. 민호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엄마도 건강하십니다. 영수도 여전히 든든합니다. 우리는 40억을 놓쳤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한 시간입니다. 서로를 돌본 시간입니다. 사랑을 나눈 시간입니다. 미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생에는 부동산 가격표로 매길 수 없는 진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옛날 동네가 있을 것입니다. 40억짜리 아파트가 된 그곳, 꼬마 아파트가 있던 그곳.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행복했으니까요. 미숙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꿈에서 미숙은 꼬마 아파트를 봤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했던 그곳,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곳. 꿈속에서 미숙은 그 집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좋은 추억 남겨줘서. 집도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도 행복해라. 미숙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미수가.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미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40억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쌓은 추억. 그것이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미숙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꼬마 아파트의 추억이 있나요? 놓쳤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 있나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미숙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꼬마 아파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당신의 자산은 무엇인가요? 미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우리 모두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만남을 이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